우리 원박이 샬롯 독서 모임이 꾸려진 지가 기간상으로는 11개월째를 지나고 있어요.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샬롯 메이슨의 살아있는 교육 시리즈 이것을 매달 읽어가고 있는데 사실 처음 목표는 한 달에 한 권은 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해보니 내용이 많기도 하고 혼자 읽기가 버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이래서 한 달에 한 권을 끝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실제 우리 자신 같은 경우는 분량도 가장 많기도 하면서 거의 4개월에 걸려서 이 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시작할 때 차례대로 읽지는 못했고 학교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가정교육, 우리 자신, 지금 현재 성품훈련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갈 쯤 되어 보니까 샬롯 메이슨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아주 조금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매끼 정성스럽게 차려주는데 자녀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식으로 다시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 샬롯 메이슨은 아이들이 먹기 좋게 음식을 잘라주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음식을 주거나 사실 이런 엄마는 아니에요. 최소한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씹고 소화할 수 있게끔 차려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러한 방식이다 보니까 성인이 된 우리가 이 책을 받아들이기에도 사실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샬롯 메이슨의 어떤 학부모 연합회 교육의 모토가 된 교육은 분위기요, 훈련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생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샬롯 메이슨의 어떤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계속 소화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관념 자체를 덩어리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각자의 내면 안에 이것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과정을 겪어내느라 사실 모임에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저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 시간들이. 그러나 어느 책을 집어도 어느 책을 시작을 해도 샬롯 메이슨의 메시지는 동일하거든요. 저희가 이 한 바퀴를 돌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저기 이렇게 뭔가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듯한 이제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이제 조금 수월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샬롯 메이슨의 이 원저 시리즈가 어떤 책인지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보자면 사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가장 얇은 책을 먼저 시작하고 싶거든요. 때로는 또 많은 부모님들이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시기 때문에 이 샬롯 원저 시리즈 안에 제 5권이 성품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집어들기도 하시는데 책들의 제목과 그 안의 내용을 비교해보자면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 한 2권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샬롯 메이슨이 정말 우리가 학교 교육 안에 커리큘럼이라고 했을 때 커리큘럼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품 훈련을 봤을 때 어떤 성품의 개별적인 어떤 품성들 사랑, 용서, 기쁨, 절제 이러한 품성들을 먼저 놓기 전에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장황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이 책을 그래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읽어갈 수 있어서 오늘은 이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부제목을 붙여보았거든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시작하실 때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하시고 각자의 또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 책을 선택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이제 가정교육인데 전체 책들 중에서 그 이전의 교육 사상이나 아주 고전적인 얘기들은 최대한 빠져 있고 실제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현실 정원 같은 이야기들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읽히는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과 야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습관을 형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더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원래 제목은 가정교육이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육 방법은 가장 단순하고 쉽고 인위적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하고 침투력이 있는 방법들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이나 그 시대에 또 흐르는 중심이 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검토해보지 않고
않고 그런 사상들을 쑥쑥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 가정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로 섞여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샬롬 멜슨이 강조하기를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해라, 자녀들에게.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들이 어떤 전문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가정의 부모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다가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랑에서 출발하여서 교육 방법에서는 어떤 인위적이지 않는 가장 자연스러운 법칙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해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때 심리학이나 다양한 철학이나 교육학들에서 많은 자료들을 샬롬 멜슨이 실제 공부를 하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본인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농축해낸 것들이 이 원저 시리즈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실제 샬롬 멜슨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꾸며진, 거기에서 더 새로운, 갖춰진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원래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 내재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 즉 어떤 그 뇌의 구조나 뇌과학적인 생리학의 기본 원칙과 그 다음에 기본의 원리들, 이 안에서는 어떤 지적인, 도덕적인, 신체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 요 얘기를 지금 가정교육에서 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섭리와 법칙들이 이 교육 과정의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샬롬 멜슨이 굉장히 수월한 방법들로 이 교육의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두 제목은 저는 자연의 법칙, 즉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모든 책들의 연결성이 다 있거든요. 시대에 많이 흘러 들어오는 사상들을 부모가 어찌 이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지 못하고 우리 가정으로 불러들일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가 바로 부모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 책이 꾸며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모와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 책을 보시면 실제적인 교육 철학의 방법들과 또한 영적인 개념들을 같이 섞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포괄하면서 책을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제목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학교 교육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저 시리즈를 다 읽으면서 가장 도전이 되고 신선했던 책이 바로 이 학교 교육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홈스쿨 가정 안에서도 어떤 커리큘럼을 쓰고 또 어떤 방법들로 이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짜는지에 대해서 많은 엄마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 책도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제안이라고 해서 그럼 샬롬 멜슨이 실제로 어떤 교육의 현장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썼지? 사실 이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시대에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굉장히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엄마의 정보력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굉장히 튼튼한 울타리인 것처럼 정보력이 떨어지면 뭔가 내가 제대로 지금 부모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나? 사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샬롬 멜슨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의 고정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건의와 순종이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섞어서 많은 일들의 고민 끝에 얻어진 것이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었는데 우리의 정보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이루어갈 때 먼저 부모의 건의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모의 건의에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건의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정교한 방임이라는 부분들을 샬롬 멜슨이 이야기하는데, 정교한 방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개념으로 지금 현실성 있게 우리의 홈스쿨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와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부모인 거잖아요. 이 부모가 홈스쿨의 현장을 몰아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안정적이고 잔잔하게, 또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어떤 호기심에 따라,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 이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가정교육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또 다른 제목으로 붙여보기를 교육의 원칙 그리고 부모의 권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책은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전에 읽었던 책들과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상상력이라는 부분, 이것은 뭔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이런 의미로 생각했지만, 이 샬롬 메이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상력은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거든요. 그 상상력에 익숙해지기까지, 이 책이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그 부분이 익숙치 않아서 자연스러워지는데 어찌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책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다루면서 마치 이것이 어떤 한 나라의 정부의 기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 영혼 왕국의 기능들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 나가야 되며, 또 그러한 기능들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마치 굉장히 문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서 상상력을 포함해서 이 책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어디에서도 이 영혼을 이렇게까지 깊이 다뤄주는 책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찌 보면 과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인체 해부학을 보는 듯한 책이기도 하고, 또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아름답고 고상한 언어로 그 샬롬 메이슨만의 그 아름다운 상상력을 넣어서 과학과 문학이 연합되어서 이 인간 영혼 왕국이라는 부분을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해냈거든요.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이 다듬어지지 않는, 교육되지 않은 그 인간의 본성들이 잘 다루어질 수 있는, 인간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두 파트로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행인 것은 그 창조주께서 제한이 있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인간 본성을 가장 잘 다루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셨는지 그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깊은 내용들로 다루고 있는데요. 의지와 양심, 이성,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샬롬 메이슨의 거북스럽지 않고 아주 친절한 안내로 그 인간 영혼 왕국에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어떤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 자신이지만 제가 다시 붙여본 제목은 나의 영혼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재 원박이 샬롬 모임안에서 읽고 있는 성품 훈련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저희가 이제 3분의 1 지점은 정도로 읽어가고 있는데, 앞의 내용들이 실제 어떤 샬롬 메이슨 그 당시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습관적인 부분,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또한 신체적인 습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의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조언을 받으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원저 시리즈 1권에서 4권을 읽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샬롬 메이슨의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과 방법들을 가지고 이 실제 사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샬롬 메이슨의 연구원이 되어서 이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접근시켜보고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성품을 이루어가는 품성 자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습관의 새로운 철로를 놓지 못해서 이전에 결점이 되어버린 그런 습관들을 이제 새로운
습관의 철로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샬롯 메이슨이 말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습관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지, 회복하고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샬롯 메이슨의 먼저 시리즈를 시작할 때 먼저 선택하기는 어려운 책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샬롯 메이슨의 교육의 원칙과 방법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접하시면, 왜 습관의 결점들이 지금 가족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나아가야 될 방법은 무엇인지 그제야 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샬롯 메이슨의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시키면서 조금 더 이제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고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아이들의 감정을 많이 헤아려 준다든가 마음 읽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샬롯의 사상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원박의 샬롯 독서 모임에서 진행 중이고 있고, 마지막 교육 철학은 이제 5월 이후에 저희가 읽게 될 건데, 아마도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어려운 관념들을 우리가 소화해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여전히 뭐 한 번 읽어서 이것을 사실 다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샬롯 메이슨이 이미 100년 전에 80년을 사셨기 때문에 교육에 종사하면서 정말 아이를 한 인격체로 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성실한 노력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또 이 방법만이 전부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11개월을 꾸준히 이 책을 읽어오면서 저는 참 감사한 혜택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대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편안해하고 엄마인 저도 부담이 없고, 그렇지만 분명한 성장을 볼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혼자 읽기 물론 버거운 책이기도 하지만, 어떤 샬롯이 이야기하는 교육의 분위기와 훈련과 생명, 이 개념 세 가지만 붙들고 있어도 사실 아이들이 어떤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기 전까지는 참 많은 것들을 훈련되어지고 얻을 수 있겠다라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어느 모임에서라도 이 책을 함께 읽어 가시는 모임이 있다면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샬롯이 이야기하는 그 진짜 의미를 발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홈스쿨 현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